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둘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보시죠. 최장기간 기록을 세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43일 만입니다.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 예산안 처리는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동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는데요. 상원 표결에 이어 곧바로 하원 표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서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로써 당장 급한 불은 껐는데 한 달 넘게 이어진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깜깜이었던 경제지표 발표는 다음 주 고용 데이터와 인플레이션 등 9월 집계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의 미래와 관련주들의 고평가 우려는 이번 주에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먼저 일본 소프트뱅크가 보유 중이던 엔비디아 지분을 전부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소프트뱅크는 지난달 엔비디아 주식 3,210만 주를 58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약 8조 5천억 원에 처분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지분 매각은 자산 현금화 전략의 일환이고 최근 AI 기업들을 둘러싼 고평가 논란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확보한 현금은 챗GPT 개발사 오픈 AI에 투자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그런데 다른 자산은 놔두고 굳이 엔비디아 지분을 팔았다는 점, 그리고 오픈 AI 투자 확대가 과연 합리적인 베팅인가를 놓고 시장에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주가 하락에 베팅해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마이클 버리는 이번 주에도 AI 흠집 내기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대형 클라우드 업체들,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실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면서 사기라고 지적했는데요. 오라클과 메타 등 주요 기업들이 감가상각비를 인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수익 뻥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버리는 이 같은 감가상각 축소가 흔하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그 규모가 오는 2028년까지 약 1,760억 달러, 258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겨울이 온다면서 찬물을 끼얹었던 모건 스탠리가 입장을 180도 바꿔서 메모리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 그러니까 초호황기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근거로 D램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강세장이 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17만 5천 원, SK하이닉스의 주가는 85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겨울에서 곧바로 뜨거운 여름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올해 말 물러나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CEO 직함을 단 마지막 주주 서한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더 빠르게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자신이 보유한 버크셔 주식 13억 5천만 달러, 약 2조 원어치를 자녀들이 운영하는 자산재단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임인 그렉 아벨 부회장에 대한 믿음과 지지도 요청했는데요. 아벨 부회장이 투자자들의 신임을 얻을 때까지 버크셔 해서웨이 A주를 계속 보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기부와 책임, 은퇴를 앞둔 94세 투자의 귀재가 보낸 울림 있는 편지였죠. 이상 이번 주 헤드라인 뉴스들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셔터를 내렸던 미국 연방정부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셧다운에서 리오픈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43일,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그만큼 경제적 파장이 컸고 이번 셧다운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의회가 합의한 건 임시 예산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임시 조치입니다. 셧다운이 남긴 충격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 김성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일단 급한 불은 꺼서 다행이긴 한데 그동안 의회 논의 우여곡절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43일 동안 공화당과 민주당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일기 때의 35일을 넘어선 최장 기록입니다. 지난달 1일부터 이어진 셧다운 해제 논의는 여야의 강대강대치 속에 공회전했는데요. 지난주까지 상원에서 진행된 임시예산안 표결만 14차례였습니다. 모두 민주당의 반대 속에 부결됐고 이번 주 15번째 표결에서 가결된 겁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지난 9일 공화당이 한 발 물러선 타협안을 제안하면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중도파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수정된 임시 예산안은 곧바로 다음 날인 10일 상원 문턱을 넘었고 이틀 뒤인 12일 밤에 하원 통과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까지 이루어지면서 사퇴는 일단락나게 됐습니다. 이번 주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급진전된 배경이 뭔가요? 네, 셧다운 장기화 속에 민심이 동요했고 말씀드린 대로 중도파 민주당 의원 일부가 마음을 돌린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남은 임기가 있어서 내년 11월 중간선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때문에 당론에서 벗어나서 찬성표를 던지는 의사결정이 자유로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시 예산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과 국방, 의회 분야는 내년도 회계연도 연간 예산을 배정하고 그 외에 연방기관은 내년 1월 30일까지 단기 예산으로 일단 운영됩니다. 연방 공무원들에게는 체불급여 지급과 해고된 공무원들의 복직 약속, 그리고 푸드스탬프로 알려진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에 내년 9월까지 별도 재원 확보 등도 담겼습니다. 최대 쟁점인 오바마 케어 보조급 지급 연장 문제는 12월 둘째 주까지 별도의 표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종료는 됐지만 그동안 셧다운 충격 너무 컸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셧다운은 4분기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는데요. 정부 지출이 줄고 그에 따라서 소비가 둔화하고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민간 부문의 생산까지 위축돼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으로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2,200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컨설팅 업체 EY 파르테논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셧다운으로 분기 GDP 증가율이 약 0.8%포인트 줄어들었다면서 이는 약 550억 달러, 우리 돈 약 80조 원 규모의 생산 손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셧다운으로 이미 미국의 GDP가 1.5%포인트 손실을 봤다고 추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평가도 다르지 않은데요. 캐비넷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몇 분기 동안은 정책의 성과로 거의 4%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셧다운으로 1에서 1.5%포인트 정도가 깎일 것이라면서 4분기에는 2.5에서 3% 수준의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쯤 다시 4% 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인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피해 중에 이 항공편 운항이 대란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완전 정상화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핵심 인력으로 분류된 13,000여 명의 항공 관제사들은 셧다운 상황에서 무급으로 근무를 이어갔는데요.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생계가 어려워지자 상당수가 투잡을 뛰기 위해 휴가를 쓰거나 결근하면서 현재까지도 항공 운항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 관제사들의 복귀가 정상화의 관건인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급여를 깎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열심히 근무하면 보너스를 주겠다며 달래기도 했습니다. 항공사들도 운항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조종사와 승무원을 재배치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달 마지막 주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물류와 여행업계의 파장이 확산될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네. 다음 달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제 경제 데이터가 중요한데 이거 곧바로 나오는 건가요? 네, 일단 백악관은 9월 고용 보고서는 조만간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셧다운 이전에 어느 정도 자료 수집이 됐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10월 지표입니다. 캐비넷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10월에는 가계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쪽짜리 고용 보고서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일자리 부분은 받겠지만 실업률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 또한 통계 발표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다음 달 9일 예정된 미 연준의 FOMC 회의 때까지 물가 관련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에선 데이터 공백으로 연준 정책 판단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가 문제인데 이 셧다운 리스크가 이번 한 번으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셧다운 해제는 정치권의 임시 방편적인 합의에 기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핵심 쟁점인 오바마 케어 보조급 지급 연장 문제는 다음 달 다시 표결에 붙이는 선에서 봉합됐습니다. 관련해서 백악관은 민주당과 대화의 뜻을 밝혔지만 불법 이민자들에게까지 의료 혜택이 돌아간다면서 공화당 내 강경파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 케어와 관련된 여파는 곧 현실화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셧다운 전투에서 졌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은 전쟁에서 패배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임시 예산안 역시 내년 1월 30일까지 유효한데요. 즉 극심한 정쟁 상황이 이어진다면 셧다운이 되풀이될 수도 있는 겁니다. AGF 인베스트먼트의 수석 전략가는 1월에 또 다른 셧다운 위기가 다가온다면서 몇 달마다 문제 미루기를 반복하고 있다.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내년 1분기에 경제가 회복되기보다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후폭풍이 이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정책 운영에 동력도 떨어지고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인공지능 거품론이 계속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마이클 버리가 거품 경고에 앞장섰는데요. 이번엔 AI 기업들의 수익 부풀리기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와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아직 수익이 나는 구조가 세팅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회계 부정, 사기극 얘기가 나오는 걸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빅테크 기업들은 연일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는데 시장은 불안불안합니다. 임선욱 캐스터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새로운 경고 메시지를 날렸어요. 네, 이번에는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 이른바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수익 부풀리기를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이들 큰손 기업들이 AI 반도체와 서버 내용 연수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감가상각을 낮춰 수익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년 새로운 칩이 쏟아져 나와 기존 장비의 가치는 뚝 떨어지는데 인위적으로 수명을 늘려 손실을 감춘다는 겁니다. 버리가 정리한 빅테크 5개사의 최근 5년간 장비 내용 연수를 보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2020년 3년이던 내용 연수를 올해 6년으로, 메타는 3년에서 5년 6개월로 늘렸습니다. 버리는 이를 근거로 이들 기업이 2026년에서 2028년 사이 감가상각비를 약 1,760억 달러, 우리 돈 250조 원 넘게 과소계상할 것이라면서 상황이 심각하다 지적했고요. 그중에서도 메타를 콕 짚어 같은 기간 순이익을 20% 넘게 뻥튀기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게 뭐 완전히 새로운 지적은 아닌 것 같은데 앞서 월가에서도 유사한 분석이 나오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바클레이즈는 구글과 메타, 아마존 등 3개 기업의 장비 내용 연수를 3년으로 줄일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 최대 10%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고요. 닉 이코노미스트 역시 같은 기준을 앞서 본 5개 기업에 적용해서 AI 서버가 장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절반으로 가정하면 연간 세전 총이익이 260억 달러, 시가총액은 7,800억 달러, 우리 돈 1,100조 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버리의 주장대로라면 회사채, 밴드 파이낸싱까지 끌어다 B2에 나서고 있는 빅테크들의 자금 여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만큼 엔비디아를 정점으로 하는 AI 버블이 수요 둔화로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이 회사채 스프레드에도 뭐 빨간불이 커졌다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이 데이터 센터 버블 논란과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회사채 시장으로 옮겨붙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리스크 프리미엄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데이터를 보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에 뛰어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회사채 스프레드가 최근 몇 주 새에 큰 폭으로 뛰었는데 미국 국채 대비 해당 채권 바스켓의 스프레드는 1%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로 시장을 뒤흔든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AI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빅테크들이 앞다퉈 회사채 발행에 나서는 걸 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이에 대해 월가는 최근 시장이 깨달은 사실은 막대한 현금을 들고 있는 빅테크들마저 채권 시장에서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AI 인프라 투자금이 부족하다, 버블론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눈길이 가는 이슈가 또 하나 있는데 소프트뱅크가 보유 중이던 엔비디아 지분을 다 팔았어요. 네, 들고 있던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또 한 번 출렁이었었죠. 소프트뱅크는 본격적인 AI 투자를 위해 맞손을 잡은 오픈 AI를 밀어주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설명했지만 시장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번 매각이 AI 시장의 고평가 가능성을 의식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오픈 AI를 밀어준다 한들 당장은 엔비디아 칩을 써야 하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순환거래 이슈에도 불을 지피면서 투자 심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네.
뭐 이 외에도 경고 시그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 패권 경쟁이 기술을 넘어서 쩐해번 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위해 과도한 차입에 나서는 점 역시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엔론과 리먼 브라더스를 무너뜨린 부의 부채도 빅테크들 사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IT 섹터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2028년까지 특수목적법인 형태를 포함한 사무신용으로 최대 8천억 달러를 조달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UBS는 이와 관련해 AI와 연계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매 분기마다 1,000억 달러씩 많아지는 부채는 월가를 긴장시킨다 지적하고 있고요. 도이체방크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인프라 관련 부채 비중이 커지자 관련 주식 바스켓에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형태로 해당 세트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옵션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질 만큼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인 빅테크들은 뭐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요.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 주에는 AMD가 장밋빛 전망을 내놨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대항마 업계 새 키의 플레이어로 떠오른 AMD 자신만만합니다. 네. 리서스 CEO는 끝없는 AI 수요 덕분에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 이 전체 매출 성장률이 매년 35%로 확대될 것이다 말하면서 특히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은 연평균 80%씩 늘어나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러면서 AI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가 현재 약 4천억 달러 수준에서 5년 뒤면 1조 달러까지 커질 것이라면서 현존하는 가장 큰 성장 기회라는 것에 의문이 없다. AI 투자는 올바른 도박이다라고까지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뭐 기술주, 특히 이제 AI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긴 했지만 투자자들은 최근 이 주가 하락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서학개미들이 이달 들어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기간 크게 미끄러진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는데요. 순매수 1위에 이름을 올린 메타에만 5억 달러, 7천억 원이 넘는 뭉칫돈이 몰렸고 메타의 1회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ETF에도 2억 6천억 달러 육박한 돈이 몰렸습니다. 이 밖에도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등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이 톱5가 모두 AI 관련 종목들로 채워졌는데 AI 거품을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그 어느 때보다 고평가 상태란 증거들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도 시장은 눈을 감은 채 월스트리트저널의 표현대로 실패하기엔 너무도 커져버린 AI판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어지럽게 얽힌 모습이고요. 결국 다음 주로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AI 관련 기업들의 향후 주가를 판가름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임선욱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하고 넘어온 임시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역대 최장기간 이어졌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마침내 공식 종료됐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멋진 날이라고 밝힌 뒤 셧다운의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이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 무려 2조 200조 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For the past 43 days, Democrats in Congress shut dow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 an attempt to extort American taxpayers for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for illegal aliens and people that came into our country illegally, from gangs, from prisons, from mental institutions. This cost the country $1.5 trillion, this little excursion that they took us on. 셧다운의 해제로 그동안 연기됐던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특히 고용 지표가 관심이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글로벌 채권부문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링 리더는 미국 고용 시장이 앞으로 몇 년간은 연준의 양대 책무 중 하나인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I로 인해 고용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 have a productivity revolution that is pretty extraordinary, and people point to AI as an exclusive driver of that. Companies are doing more with less, and I think that is a secular dynamic that's going to be with us for a couple of years now. I mean, we can talk about there's a bit of elevated inflation because of tariffs, but I think we're going to be dealing with something. By the way, you also put robotics, automation. You know, this to me is a structural dynamic. I think full employment will be the challenge for the next couple of years. 한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치솟았던 금 가격은 이번 주 높은 변동성을 보였죠.
세계 최대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의 제프 커리 최고 전략 책임자는 금에서 시작된 강세장이 다른 원자재로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물리적인 공급 제약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When we look at the commodity complex, that bull market that started in gold is broadening. Not only does it include base metals, it also includes agriculture recently with the big move in soybeans and corn, and even U.S. natural gas has joined the rally. So I think the one big laggard is crude oil. We can talk about that later, but I think when we look at the broader commodity complex and the equal weighted GSCI is up 25% this year. So these physical constraints, they're biting. AI 거품론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기술주에 부담이 되고 있죠. 월가에서 기술주 분석의 달인으로 불리는 댄 아이브스는 이번 조정이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말했는데요. 로봇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AI가 미국의 혁신 르네상스, 즉 혁신 부흥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관련주가 하락할 때 미리 사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se are golden buying opportunities for the next 2, 3, 4 years. We've had a massive run. It's normal, but it's healthy. But it's my view, this is not the end. This is second inning of a 9-inning game. I think you'll be in a robo-taxi. I think the humanoid robots are going to be something that over the next 4 or 5 years are going to become a reality. And I think it's going to be a massive innovation renaissance in the United States. 계속해서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확인하시죠. 먼저 월요일입니다. 일본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가 나옵니다. 강한 경제를 표방한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첫 성장률 발표라 관심이 높은데요. 2분기 성장률 확정치는 전분기 대비 0.5%로 시장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앞서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갑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달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10월에 깜짝 수치가 나왔죠. 시장은 마이너스 1.8을 예상했는데 플러스 10.7로 집계됐습니다. 지켜보시죠. 화요일 일정 보실까요? 매주 미국 고용시장 상황에 힌트를 주고 있는 ADP의 주간 고용 집계 확인하시고요. 지난달 수출입 물가도 예정은 돼 있지만 셧다운 여파로 발표는 유동적입니다. 실적은 뉴욕 증시 개장 전 미국 주택 건자재 유통업체 홈디포의 지난 분기 성적이 발표되는데요. 주택 경기 풍향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심입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입니다. 다음 주 가장 큰 이벤트죠. 엔비디아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시장 예상은 주당 순이익 1.2달러 이상으로 지난 분기 1.055달러보다 높고요. 매출도 540억 달러를 넘겨 전분기 467억 달러를 크게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실 수치보다 중요한 게 마진과 가이던스 그리고 지난번 성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중국 시장 매출이 포함될지가 관심인데 늘 그래왔듯 엔비디아 실적은 예상치와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고 특히 이번엔 AI 고평가 논란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 AI 관련주 흐름을 결정지을 실적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못지않게 시장의 시선이 꽂혀있는 일정이 하나 더 있죠. 미 연준의 지난달 FOMC 회의 의사록인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4시에 나옵니다.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금리 인하 결정까지의 연준 내부 분위기, 특히 양적 긴축 종료 시점을 12월로 잡은 이유 등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지표는 지난달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확정치, 그리고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건수 정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실적 발표 또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인데요. 셧다운 여파가 소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느냐가 관건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APR을 발표하는데 이번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택 매매 집계도 확인하시고요. 마지막 금요일 일정 보시죠.
S&P 글로벌이 발표하는 미국과 유로존의 제조업 또 서비스업 구매 권리자 지수 예비치가 관심이고요. 국내에서는 이달 20일까지의 수출액 집계와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나옵니다.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